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지? 아침에 눈을 뜨고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싣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 회사로 향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대학교 전공도, 첫 직장도, 지금 다니는 회사도, 심지어 결혼에 대한 생각까지. 정말 내가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흐름에 떠밀려 여기까지 온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삶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여기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오늘 거창한 성공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억대 연봉, 스타트업 대박, 유명 인플루언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평범한 당신의 이야기. 서울의 원룸에서,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에서,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회사 점심시간에 이어폰 끼고 듣고 있을지도 모르고, 퇴근길 버스 안에서 듣고 있을지도 모르고, 주말 아침 침대에 누워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남들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친구랑 카페에서 얘기하듯이 들어주세요. 챕터 1. 우리는 언제부터 남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을까? 우리는 어릴 때 다들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대학 가야 좋은 회사 간다. 좋은 회사 가야 안정적인 인생이다. 이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고등학교 때를 기억나세요? 수능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그 시절. 아침 7시에 등교해서 밤 10시까지 자율학습. 주말에도 학원. 모의고사 성적에 울고 웃던 날들. 그때 우리는 꿈을 찾기보다는 점수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이 질문보다 몇 등급이지? 이 질문이 더 주요했죠. 대학교에 가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됩니다. 토익 몇 점? 자격증 몇 개? 대외 활동 몇 개? 취업 카페에 들어가면 다들 스펙이 화려합니다. 나는 뒤처진 거 아닐까? 이 정도면 부족한 거 아닐까? 그래서 또 달립니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도 모른 채. 회사에 들어가면 끝일까요? 어렵게 취업했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친구들은 축하해 라고 말합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뭔가 어른이 된 기분이 들죠?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이 회사에서 10년 후 내 모습은 어떨까? 나는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 야근하고 상사 눈치 보고 성과 압박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퇴사 버튼은 쉽게 누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기에 회사에 있는 게 어디야? 공무원 준비라도 해야 하나? 이직하면 더 힘들 수도 있잖아. 우리는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마음을 접습니다. SNS가 더 힘들게 만드는 이유. 퇴근 후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 인스타그램을 켭니다. 친구는 벌써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했고, 누군가는 스타트업 창업을 했고, 누군가는 신혼집을 장만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이지? 비교는 조용히 자존감을 깎아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말하죠. 그래도 남들처럼은 살아야지. 여기서 질문 하나. 남들처럼 사는 게 정답일까요?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한국 사회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많습니다. 30 전에는 취업해야지. 30 중반이면 결혼해야지. 집은 있어야지. 아이 계획은? 이 말들 속에서 우리는 자주 작아집니다. 부모님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시대의 정답을 최선을 다해 믿고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평생 직장은 거의 없고 서울 집값은 상상 이상이고 직업의 형태도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전 기준에 맞춰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니는 회사, 정말 내가 원해서 선택했나요? 아니면 그 정도면 괜찮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려고 선택했나요? 지금의 꿈은 정말 내 꿈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꿈인가요? 우리는 너무 오래 좋아 보이는 삶을 선택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삶을 선택한 적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카페에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사실 디자인하고 싶었어. 근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그냥 공기업 준비했어. 그 친구는 지금 공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도 괜찮고 복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술 한잔하면 늘 말합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안정적인데 왜 마음은 불안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못하는 이유는 실패가 무서워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닙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40이 되고 50이 되었을 때, 그때 한 번쯤은 해볼 걸,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첫 질문만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왜 우리는 쉽게 남의 기대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금씩 내 삶을 되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챕터 2. 우리는 왜 남의 기대를 선택하게 될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남의 삶을 사는 이유는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미움받기 싫어서입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거절하기 어려운 이유. 한국에서 부모님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거의 인생의 방향처럼 느껴집니다. 공무원이 제일 안정적이다. 대기업이 최고다. 사업은 위험하다. 이 말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보다 세상을 오래 살았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 괜히 고집 부렸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 순간 우리는 내 선택 대신 안전한 선택을 고릅니다. 사회의 기준은 왜 이렇게 강할까? 한국은 집단 문화가 강합니다. 튀는 사람은 부담스럽고 평균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집니다. 남들 다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 말 정말 무섭죠?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들이 다 취업 준비를 하는데 나만 갑자기 세계 여행을 가겠다고 하면? 친구들 반응이 뻔합니다. 야, 현실 좀 봐. 나중에 후회한다. 스펙 공백 생겨. 그 말을 듣다 보면 처음의 설렘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국 원래 하던 길로 돌아옵니다. 비교가 습관이 된 시대. 우리는 매일 비교합니다. 연봉 비교, 차 비교, 집 비교, 결혼 여부 비교.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는 친구 소식, 외국계 회사로 이직했다는 동기 소식. SNS는 하이라이트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결과와 내 과정을 비교합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데 불행한 사람들. 강남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연봉 7천, 주말에는 브런치 카페, 해외여행도 자주 갑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끝인가?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반대로 연봉은 높지 않지만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 돈은 많지 않지만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단순합니다. 한 사람은 남의 기준으로 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안전을 행복보다 우선했을까?
한국 사회에서 행복보다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안정.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수입, 안정적인 결혼. 그런데 질문 하나 해볼까요? 안정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안정은 불안을 줄여주는 것이지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이 적은 삶과 행복한 삶은 다릅니다. 챕터 3.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 말고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상상 해본 적 있나요? 만약 돈 걱정이 없고 남의 시선도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카페를 차리고 싶나요?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나요? 글을 쓰고 싶나요? 유튜브를 해보고 싶나요? 아니면 그냥 매일 여유 있게 책 읽고 운동하는 삶을 원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바로 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서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아침은 몇 시에 일어나고 싶나요? 어떤 공간에서 살고 싶나요?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나요?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세요. 놀랍게도 우리는 생각보다 소박한 걸 원합니다.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성공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한 하루를 원합니다. 작은 선택부터 바꿔보세요. 인생을 당장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사 당장 그만두라는 말도 아닙니다. 대신 작은 선택 하나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남들이 다 가는 모임 대신 오늘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보기. 부모님이 추천한 길 대신 내가 관심 있는 자격증을 하나 따보기. 퇴근 후 넷플릭스 대신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을 30분 해보기.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방향이 바뀝니다. 챕터 4. 늦었다고 느낄 때가 진짜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해? 난 이미 늦었어. 30이면 늦은 것 같고 40이면 더 늦은 것 같고 50이면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처음으로 내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방향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30대에 퇴사하고 창업한 사람도 있고 40대에 다시 공부 시작한 사람도 있고 50대에 새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계속 남의 길을 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한 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괜찮은데 설레지 않는 삶. 안정적인데 살아있는 느낌이 없는 삶. 그게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계속 안전한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불안해도 당신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진짜 내 삶을 선택했을 때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챕터 5. 내 삶을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진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을 선택하면 뭔가 엄청난 변화가 생기겠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사도 그대로이고 통장 잔고도 그대로이고 주변 사람들도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건 단 하나. 기준이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면 비교가 줄어든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지? 저 친구는 왜 나보다 빨리 승진했지? 나는 왜 아직도 이 위치지? 하지만 내 삶을 선택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남의 속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살든 경기도 외곽에서 살든 지방 소도시에 살든 중요한 건 내가 선택했는가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원 A는 퇴근 후 매일 술자리에 갔습니다. 인맥관리라는 이름으로요.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안 갈게요. 집에 일이 있어서요. 사실 집에 일은 없습니다.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었던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괜히 눈치 보이고 혹시 소외될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말합니다. 이 시간이 나를 살게 한다. 이게 바로 내 삶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예전에는 이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부모님이 원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안전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 선택이 나를 설레게 하는가? 기준이 바뀌면 결정이 달라집니다. 결정이 달라지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챕터 6.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의미는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 삶을 선택하면 불안이 없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불안은 그대로 있습니다. 퇴사하고 새로운 길을 가도 불안합니다. 부업을 시작해도 불안합니다. 창업을 해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 불안이 의미 있는 불안이 됩니다. 남의 삶에서 오는 불안. 남의 기대를 따라 사는 삶에도 불안은 있습니다. 혹시 잘리면 어떡하지? 이 나이에 이직 가능할까?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 불안은 점점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에서 오는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오는 불안. 반대로 내가 선택한 길에서 오는 불안은 다릅니다. 이게 잘 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무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장이 뜁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고생. 한국에서 이런 말 자주 듣죠? 고생은 사서 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생은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야근은 힘들지만 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밤은 다릅니다. 지쳐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챕터 7.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0대는 금방 지나가고 30대는 더 빠르고 40대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해볼 걸. 후회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주말 오후 TV를 보다가, 친구의 도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용히 찾아옵니다. 나는 왜? 그 한마디가 가슴을 무겁게 만듭니다. 완벽한 준비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좀 더 준비되면 시작할게. 돈 좀 모이면, 상황이 안정되면.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거창한 결심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사표 낼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조용히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책 한 권, 강의 하나, 시도 한 번. 그 한 걸음이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당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계속 남의 기대에 맞춰 살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서툴러도 당신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음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당신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정리.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남들과의 비교, 안정이라는 이름. 우리는 그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당신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의 선택도 그때는 최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사는 삶은 결코 나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취업하는 것, 남들보다 빨리 결혼하는 것, 남들보다 빨리 집을 사는 것. 이게 인생의 승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서울 한복판 오피스 빌딩에서 일해도 남의 삶을 살 수 있고, 작은 동네 카페에서 일해도 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업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선택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 내 삶을 선택한다고 해서 갑자기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다릅니다. 남의 기대에 끌려가는 불안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에서 오는 떨림입니다. 그 떨림은 당신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하루 버텨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내가 선택한 하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지. 조금만 더 있다가.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완벽한 타이밍도 없습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인정해보기.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질문해보기. 아주 작은 행동 하나 시작해보기. 이 세 가지만 해도 당신의 방향은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우기에도 짧은 시간이고 비교하며 소비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제는 묻지 마세요. 남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당신의 삶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는 현실의 세계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